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 시간입니다. 서동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앞서 국민의당 창당 소식 전하는 리포트 같이 보셨는데요. 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두고 정당을 창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정당의 역사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총선을 앞두고인데요. 첫 사례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주도한 통일국민당인데요. 1992년 14대 총선을 약 3달 앞둔 1월에 창당됐습니다. 31석을 얻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선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민주국민당이 창당이 됐는데요. 조순, 김윤환, 신상호, 이기택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 주목을 받았으나 결과는 지역구 한 석과 비례대표 한 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직전에도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주도하는 국민생각이 창당됐는데요. 총선에서는 한 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 창당의 역사도 있는데요. 1987년 대선 직전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 주도로 평화민주당이, 1997년 대선 직전에는 이인재 의원 주도의 국민신당이, 2002년 대선 직전에는 정몽준 전 의원 주도의 국민통합21이, 또 2007년 대선 직전에는 문국현, 이용경 씨가 주도하는 창조한국당이 각각 창당됐습니다. 평화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단명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총선 직전 창당 사례로는 고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이 이끌던 통일국민당이 가장 성공한 예로 꼽히는데요. 과연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또 그 밖의 신생정당 등 어느 당이 이 통일국민당을 뛰어넘는 결과로 선거 직전 창당에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네, 창당 직후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가 민생 행보에 나서면서 지금 바쁜 일정 소화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네, 두 공동대표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은 총선 이슈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자 계속해서 예비 후보 등록하는 후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 자격과 그 속에 숨겨진 팁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국회의원 출마 자격은 공직선거법 16조에서 17조에 걸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살펴보면은 먼저 16조 2항에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이는 25세부터 출마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25세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생일이 돌아오는 날이 25세, 예를 들어 2월 3일이 생일이면 2월 3일에 25세가 되는 사람부터 출마가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에서 25세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을까요? 1954년 만 25세 나이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된 바 있습니다. 이 기록이 현재까지도 최연소 당선자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주 요건인데요.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와 달리 국회의원은 얼마 동안 출마하려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사는 곳과 무관하게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왜 국회의원은 거주 요건이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거주 조건이 없는데도 출마하려는 자들이 대부분 선거를 앞두고 출마지로 주소를 옮긴다는 사실이죠. 왜일까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그곳에 거주해야 주민들에게 좀 더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선거 당일에 자신의 출마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출마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같은 법 1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시간에 당선 무효 경우를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거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확정 후 5년, 집행유예형의 경우는 10년, 징역형은 형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들입니다. 정리해보면 25세 이상이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선고를 받은 자는 누구나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다음은 총선 키워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키워드 무엇인가요? 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키워드는 무주공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현역 의원이 나오지 않는 남양주, 또 선거구 획정 시 새로 늘어날 선거구 등 다수의 지역이 이 무주공산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무주공산 정확한 뜻은 뭘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없을 무자의 주인주, 빌공자, 뇌산자입니다.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빈 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을 쓰곤 하는데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와서요. 왠지 무주공산 지역은 현역 의원이 없다 보니 후보자들 다른 곳에 비해 당선이 좀 더 쉬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가정해 볼 때 사람은 더 몰릴 것이고 그만큼 더 당선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실제 이 시간 현재 남양주 가불 예비 후보는 23명에 달합니다. 네, 전국 최다 예비 후보가 몰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이었고요. 서동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